예를 들어서 뭔가를 집어요. 그러면 뻗는단 말이에요, 팔을. 근데 그 프로그램, 가슴만 쓰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헬창 분들은 좋아하실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그게 엄청난 함정이라는 거예요.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벤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잘못된 얘기가 가슴으로 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헬스장 가서 체스트 프레스 머신 보면 거기 빨간색 그림이 있어요. 어디 힘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어깨도 빨갛게 칠해져 있고 팔도 빨갛게 칠해져 있고 거기 힘이 다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쓰고 가슴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라운드 숄더, 거북목 이런 문제 원인이 가슴 근육이 짧아서 그렇게 생기거든요. 가슴만 쓰게 되면 가슴 근육이 짧아져서 이게 이렇게 말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깨 부상이 오는 거거든요. 벤치프레스를 하고 어깨 통증 때문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고 웨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주에 막 4일, 5일 하시는 분이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벤치프레스를 또 가슴으로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킬만 바꿔드렸어요. 벤치는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팔로 하는 거다. 팔로 해도 가슴이 다 들어가요. 가슴 근육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슴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가슴으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도 그리고 어깨도 팔도 일부분이 각자 어느 만큼 쓰여야 되는데 역으로 가슴만 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는 게 일단 최대의 실수고 두 번째는 이제 팔꿈치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팔꿈치가 손 밑에 와야 돼요. 근데 팔꿈치가 손 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이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실수죠. 그럼 먼저 가슴만 쓰는 잘못된 벤치프레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올 때 가슴만 신경 씁니다. 나는 계속 가슴만 신경 쓰고 있고 올라올 때도 가슴으로만 밀려고 해요. 벌써 소리 나죠? 이렇게 되면 날개뼈가 안 쓰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에만 들어오고 어깨나 이런 관절 쪽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 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도 오른쪽 어깨가 뭔가 좀 불안정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슴으로만 하는 분들이 거의 100%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거북목이 됐든 어떤 뭐 통증의 원인이 됐든 저희가 무조건 체크하는 게 벤치프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팔로 하는 벤치프레스의 방식을 배워야 그 다음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체형적인 부분, 통증에 대한 염려 없이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팔로 하고 몸에 무게를 분담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팔, 그러니까 전완과 상완, 그러니까 2두 3두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쓰면서 내려가서 그 부분을 쓰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색한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슴에도 알아서 힘이 다 들어오고요. 삼두와 어깨가 힘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으로 무게를 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꿈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팔꿈치는 항상 옆에서 봤을 때 손 밑에 있어야 됩니다. 손 밑에 아니죠? 이것도 밑에 아니죠? 손 밑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프레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팔 전체로 하는 방식의 벤치프레스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나는 벤치프레스만 하면 어깨가 아프던지 목이 아프던지 심지어는 얼굴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슴 활성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어깨 그리고 목 그리고 안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면 가슴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무게를 분담해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가슴에 들어갈 거 다 알아서 들어가요. 해보시면. 그리고 심지어 이런 방식의 효과는 뭐냐면 무게를 더 많이 들 수 있게 돼요. 가슴으로만 밀면 자극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낮아지게 됩니다. 반복수도 그렇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 고립이라는 단어를 사실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보디빌딩에서 나온 거거든요. 3대 300 이하는 보디빌딩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보디빌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3대가 300 정도까지 가기 전에는 고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중량이 올라야 되잖아요.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려면 중량과 반복수가 올라야 되는데 가슴으로만 60kg 하는 거랑 팔 전체로 60kg 하는 거랑 누가 더 쉽게 60kg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팔 전체를 써야 어느 정도 중량도 늘고 중량과 반복수가 늘면서 그거에 맞게 가슴 근육이 사이즈가 커지고 성장하는 건데 그거를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몸 좋은 보디빌더 분들께서 보디빌딩 방식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고립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니까 가슴 잘 들어오네.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극이 세니까.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방식대로 운동하다가 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팔을 쓰는 패턴이 다 망가져요. 운동을 쓸 때 팔을 움직이잖아요. 벤치는. 그때 어떻게 근육을 쓰는지가 뇌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돼요. 이 저장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집어요. 그러면 뻗는단 말이에요, 팔을. 근데 그 프로그램, 가슴만 쓰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헬창 분들은 좋아하실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그게 엄청난 함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가슴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날개뼈에 붙어 있는 정거근도 있고 삼각근도 있고 안에 회전근개도 있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협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직장인들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이 협응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 헬스장 가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응을 기르고 무게를 분담해서 전체로 써줘야 무게가 올라가고 반복수도 늘고 하는데 아예 고립이라는 반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벤치프레스 뿐만이 아니고 스쿼트를 하던 뭐 데드리프트를 하던 아니면 풀업을 하던 고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뭔가 불편함을 겪거나 내가 몸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가슴으로만 밀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늦으면 이게 병원 다녀야 되고 돈 시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다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